손끝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며 용화의 기운이 처음으로 피부 바깥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기를 느끼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몸에서 벌어진 일이라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빗줄기는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버리는 거지. 경체를 갖추지 못한 채 바람결에 흩어지고 많은 희미한 광채에 불과했거든. 검에 실리지 못하는 힘은 진정한 무공이라 할 수 없으며 이 빛을 검날 위에 올려야만 비로소 무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손바닥 위에서 춤추듯 흔들리는 작은 불꽃 하나가 가진 전부이지만 언젠가 이 빛으로 검 전체를 물들이겠다는 결심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뿌리내린 상태였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당 돌바닥에 서린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새벽녘이었고 울창한 솔숲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살갗을 훑으며 산속의 아침을 알려왔다. 보름째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온종일 수련에 몰두하며 해가 저무는 것도 모르고 지내는 나날이 이어졌거든. 그래도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만 감지되던 용화의 맥동이 이제는 또렷하게 잡히기 시작했으며 단전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고동치는 힘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붙잡아 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느끼는 것과 다루는 것 사이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용화를 몸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검에 실어보내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는 거야. 마치 손바닥 위에서 증발하는 안개처럼 잡으려 할수록 흩어져 버리는 기운 앞에서 매일 같은 좌절을 맛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아무리 집중을 쏟아부어도 단전 밖으로는 한 줄기의 흐름조차 내보낼 수 없었으며 그 견고한 벽 앞에서 매번 이를 악물고 또 눈을 감는 것이 보름째 이어져 온 수련의 전부인 셈이었지. 오늘도 안 됐군. 취광도인이 마루 끝에 걸터앉아 빈 술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시선은 용화 쪽이 아니라 산봉우리 너머 아득한 하늘에 머물러 있었거든. 땀에 흠뻑 젖은 옷자락이 차가운 아침바람에 달라붙으며 등줄기를 타고 한디가 스며들어 수련으로 달아올랐던 체온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네, 느끼는 것까지는 분명히 되는데 그것을 끌어내 움직이는 것이 도무지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아직 보름밖에 안 됐잖아. 스승이 잔을 내려놓으며 턱의 수염을 느릿하게 쓸어내렸고 긴 수염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가늘게 반짝였다. 보통 사람이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만 좋기 1년은 걸리는데 넌 보름 만에 해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 하지만 검에 길을 실을 수 없으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취광도인은 대답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을 비웠고 그 기나긴 침묵이 곧 대답인 거야.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꽉 쥔 주먹이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소소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환하게 웃었는데 따사로운 햇살에 비친 얼굴에 혈색이 돌아 한결 밝아 보였다. 공자님, 아침이에요. 일어났구나. 오늘도 새벽부터 수련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공자님은. 소소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뒤라 얼굴에 살이 오르고 눈빛이 밝아졌다. 산에 올라온 첫날과는 사뭇 다른 아이 같았으며 취광도인에게 글을 배우고 틈틈이 수련을 지켜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마루를 짚으며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오는 아이의 모습에 차갑게 굳어있던 아침 공기가 한 뼘쯤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취광도인이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빈잔을 마루 위에 내려놓으며 몸을 틀었는데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늙은 몸의 뻣뻣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용아, 오늘은 새로운 걸 해보자. 새로운 것이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용화를 느끼는 연습만 했잖아. 이제부터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볼 거야. 나무십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져 내렸는데 바람이 멈춘 뒤라 잎사귀는 돌바닥 위에 가만히 누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스승이 떨어진 잎사귀 앞에 서며 용화를 향해 느릿하게 돌아보았고 주름 깊은 눈가에 평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빛이 서려 있었다. 내 문제가 뭔지 알겠어. 결국 그 힘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야. 밀어붙이면 기는 오히려 튕겨나가 버리거든. 억지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넌 머리로 생각해서 기를 움직이려고 하잖아. 하지만 기라는 건 본래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닌 거지. 노인이 오른손을 펼치자 손바닥 위로 희미한 광채가 피어올랐는데 숨 쉬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며 소립 그림자를 환하게 밝혔다. 의식적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저절로 올라온 기운이었거든. 스승의 손 위에서 춤추는 광채를 바라보며 저것과 자신의 용화가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봐라. 지금 기운을 손에 모은 건 생각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흐르게 둔 것뿐이지. 기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밀면 튕겨나가지만 통로를 열어주면 알아서 흘러. 내 문제는 용화를 힘으로 끌어내려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피식 웃으며 주름 사이로 눈빛을 반짝였는데 가르침을 건네기 전에 꼭 짓는 장난기 어린 표정이었다. 길을 열어줘. 용화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내 몸 안에 만들어주는 것이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열어주는 것이지. 스승이 다가와 거친 손으로 용화의 팔을 잡았는데 넓은 손바닥에서 술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올라왔다. 자, 눈을 감아라. 내가 기운을 흘려보낼 테니 그 흐름을 따라가 봐. 절대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만 해. 눈을 감자 시야가 어둠으로 물들며 바깥의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한결 또렷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스승의 손이 팔에 닿자 따뜻함이 스며드는데 거칠지만 안정적인 기운이 서서히 살갗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감각이 온 신경을 사로잡았다. 곧이어 취광도인의 기운이 팔을 타고 안으로 들어와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흘러갔다. 단전으로 곧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맥이라 불리는 가느다란 길을 따라 천천히 지나가는 거야. 그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숨까지 멈춘 채 쫓아갔고 온몸의 감각이 스승의 내력이 흘러가는 그 한 줄기에만 모여들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 안을 유유히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팔에서 시작해 어깨를 지나고 가슴을 거쳐 등으로 돌아가는 명확한 경로가 느껴졌다. 내공은 바로 그 갈래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으며 원래 세계에서 마력을 다룰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촉인 거지. 마력은 의지대로 움직였지만 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맥을 타고 흘러갔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돌아가듯 기 역시 경맥의 구비를 쫓아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지나가는데 그 움직임에는 별다른 의지가 개입할 여지조차 없었다. 느껴지나? 이게 내력이 흘러가는 길이야. 경맥이라고 하지. 네, 강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비유야. 맞아, 기운은 물처럼 흘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거든. 스승이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기운을 보내는 동안 용화는 경맥의 위치를 하나하나 기억에 새기며 몸 안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곡지열에서 태연혈로 이어지는 팔 안쪽에 가느다란 통로. 노궁열을 지나 손가락 끝에 십선열까지 뻗어가는 경로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놀라운 정확도였다. 용족의 기억력이란 본래 이런 것이었거든. 한번 감지한 것은 어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으며 경험한 모든 감각이 빠짐없이 각인되는 능력이었다. 좋아. 이 경로를 확실히 기억해라. 기운이 지나가는 건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지.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면 알아서 흐르는 거지. 취광도인의 기운이 온몸을 한 바퀴 크게 순환했는데 손끝과 발끝까지 흘러갔다가 단전으로 되돌아오는 완전한 하나의 순환이었다. 그 경로 전체를 용족의 기억이 빠짐없이 저장했으며 눈을 감고 있어도 몸 안의 지도가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거든. 됐다. 이제 눈 떠봐. 고개를 들었을 때 몸 안에 새로운 감각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는데 피부 아래로 경맥이 지도처럼 그려진 느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통로가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호흡을 할 때마다 그 갈래를 쫓아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금방 느낀 그 갈래를 쫓아 그 힘을 흘려보내봐. 밀지 말고 그냥 열어주는 거야. 다시 눈을 감고 단전에 집중했더니 용화가 맥동하고 있는 게 느껴졌으며 뼛속까지 울리는 진동이 심장 박동과 겹쳐 전신을 흔들어 깨웠다. 이번에는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금방 느낀 경맥의 통로를 떠올리며 열어주는 상상만 했는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물러서는 마음가짐인 셈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잠시 뒤 미세하게 용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단전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올라와 경맥을 따라 가만히 퍼져나갔는데 억지로 민 것이 아니라 통로가 열리자 저절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오, 된다. 취광도인의 외침이 귓가를 스쳤으나 집중을 놓지 않았으며 가슴을 지나 어깨로 올라가고 팔을 타고 손끝까지 흘러가는 용화의 흐름을 온 감각으로 쫓았다. 손끝이 저릿하게 달아오르며 피부 바로 밑에서 맥이 뛰는 감각이 번졌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인 법이야. 손끝에 도달한 흐름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 채 몸 바깥으로는 빠져나오지 않았다. 손끝까지는 갔는데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취광도인이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섰는데 보름 만에 경맥을 따라 기를 흘리다니 천재가 따로 없다며 감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것만 하는데 몇 년이 걸려. 내가 보름 만에 해낸 건 용족의 신체가 기운을 다루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끝에서 아직 희미한 잔열이 남아 맥처럼 미세하게 뛰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몸 안의 기를 움직인 것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으로 다가왔다. 작은 진전이지만 분명한 한 걸음이었고 이 작은 걸음이 무엇을 열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법이야. 밥상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아침부터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몸의 긴장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 스승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상을 훑어보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용화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 몸을 보면 보통 인간과 달라 경맥이 훨씬 넓고 탄력이 있어서 기가 흐르기에 더없이 적합한 구조거든. 용족은 원래 마력을 다루는 종족입니다. 기와 비슷한 성질의 힘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용화가 말하자 취광도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쳤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용화라는 게 마력이 변환된 거라고 했잖아. 내 몸이 원래 그런 힘을 다루도록 만들어졌으니 인간보다 수월한 게 당연한 거지. 그렇다면 더 빨리 익힐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럴 거야. 인간이 몇 년 걸릴 걸 넌 몇 달 만에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어깨가 펴지고 주먹에 힘이 들어갔는데 몇 달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흑염교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 한편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참이야. 아직 먼 이야기이지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고 불가능하다고만 느꼈던 벽에 처음으로 갈라진 틈이 생긴 셈이었다. 소소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눈을 반짝였다. 공자님이 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용이라서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우와, 정말 용은 대단해요. 입가에 밥풀이 붙어 있는 줄도 모르고 감탄하는 소소의 모습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려는 것을 애써 눌렀다. 취광도인이 잔을 들며 표정을 가다듬었고 한 톤 낮아진 목소리로 다음 말을 꺼냈는데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내 몸이 적합하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는 건 아니야. 꾸준히 수련해야만 힘을 온전히 다룰 수 있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취광도인이 잔을 탁 내려놓으며 용화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평소의 느긋한 기색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진지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 용화는 인간의 내공과 성질이 달라서 더 뜨겁고 더 강렬하거든.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밖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상하게 되는 거야. 턱이 딱딱하게 굳었고 금빛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서리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다. 위험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그 힘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제어가 어려운 것이지. 천천히 익혀야 하며 급하게 끌어내려다가 경맥이 타버릴 수도 있거든. 무심코 팔을 만지며 피부 아래로 지나가는 경맥과 그 안에 흐르는 용화를 떠올렸는데 만약 그 통로가 타버린다면 다시는 기운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경맥이 탄다고요? 목소리가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듯 갈라졌으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감각이 혀끝까지 번져왔다. 기가 너무 강하면 흐르는 통로 자체가 버티지 못해. 인간의 내공도 그런데 용화는 그보다 훨씬 위험하지. 아까 손끝까지 흘려보낸 힘이 떠올랐는데 조절하지 않았음에도 생각보다 강했거든. 만약 억지로 밀어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조심하겠습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이면 돼. 급하면 다 망치는 법이야. 취광도인이 빈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산봉우리 너머로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는 고요한 오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을 용화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만 있었다.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마당에 기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돌바닥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오후의 열기 속에 소소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마당에는 스승과 둘뿐이었으며 어디선가 산새 울음이 한번 울리고 그치자 정막만이 감돌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아침에 익힌 대로 경맥의 통로를 하나씩 열어주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느리게 내쉬는 사이에 단전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이 기의 흐름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는 참이었다. 경맥을 따라 가슴을 지나고 어깨를 거쳐 팔까지 흘러간 맥동은 아침보다 분명하게 강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손끝에서 멈추는 거야. 막힌 수로처럼 기운이 피부 안쪽에 갇힌 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피부 너머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맥의 끝에 있는 혈자리를 열어야 해. 손끝에 있는 혈은 십선혈이라 하는데 거기를 통해 힘이 밖으로 나가게 되지. 혈자리를 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문을 여는 것이지. 지금은 기운이 거기서 막혀 있잖아. 그 문을 열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어. 다시 눈을 감고 손가락 끝에 집중하자 맥이 뛰고 있는 게 선명하게 잡혔으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벽 앞에 선 물줄기처럼 갇혀 있었거든. 혈을 연다는 스승의 말을 되씹으며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 밀어내는 게 아니라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아까 경맥을 흐르게 했을 때처럼 손끝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온몸의 힘을 빼고 밀어내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채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통로만 열어주었다. 잠시 뒤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오더니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감각이 전해지며 뭔가가 피부를 뚫고 표면 너머로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빛이 피어올랐는데 그 순간 피부 표면 위로 열기가 번지며 공기의 질감까지 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됐다. 취광도인의 외침에도 집중을 놓지 않았고 손끝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는 용화가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으로 손가락 주변을 감싸며 일렁이는 것이지. 형태는 불안정했으나 처음으로 용화를 몸 바깥으로 끌어낸 것이며 바람이 손등을 훑고 지나가자 빛이 촛불처럼 흔들리며 간신히 형태를 유지할 뿐이었다. 해냈습니다. 눈을 떠 손가락 끝을 바라보니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며 피부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른거렸다. 본래 인간의 기와는 다른 색이었으며 용화 특유의 붉은 빛이 손가락을 얇게 감싸고 있었다. 대단하구나. 보름 만에 방출까지 성공하다니. 이건 천재가 따로 없어. 아직 미약합니다.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위의 빛을 바라보며 읊조렸으나 그래도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키워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스승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작고 약한 빛이었으나 이것이야말로 용화를 무공으로 연결하는 진정한 첫걸음인 셈이지. 소소가 잠에서 깨어 마루에서 뛰어내려 달려왔는데 눈을 비비다가 손가락에서 피어오르는 빛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린 참이야. 공자님, 손에서 불이 나요. 불이 아니라 용화라는 거지. 우와, 예뻐요. 진짜 용 같아요. 소소의 눈이 반짝거리며 용화의 손을 들여다보다가 뜨거울까봐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오는데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으며 이 힘을 검에 싣는 것이야말로 다음 관문인 셈이었다. 풀벌레 소리가 마당 가장자리에서 울려오는 밤이 찾아왔고 잠을 이루지 못한 건 흥분 때문이 아니라 더 수련하고 싶은 몸이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인 거야. 방에서 나와 마당에 앉은 뒤 달빛 아래에서 다시 용화를 끌어올렸는데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으나 단전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온몸을 감싸주어 춥지 않았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가늘게 반짝이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반달이 걸려 은은한 빛을 마당 가득 내리쏟고 있었거든. 단전에 의식을 모으자 용화의 맥동이 낮보다 더 선명하게 잡혀왔는데 몸이 기의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경맥의 통로를 열어주니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용화가 저절로 흘러갔다. 손끝에서 붉은 광채가 피어올랐으며 낮보다 한층 강해진 빛이 손가락을 감싸는데 반복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혈자리를 여는 것도 처음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졌다. 절로 미소가 번졌다. 달빛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손끝의 붉은 광채가 희미하게 일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소량이 코끝을 스치자 어깨가 저절로 펼쳐지며 등줄기에 무언가 타고 올라오는 감각이 번졌다. 낯설면서도 반가운 떨림이었다. 날개를 펴려는 듯한 몸의 반응이었는데 원래의 몸으로 하늘을 가르던 때의 감각이 희미하게 떠오른 거야. 200년을 살아온 용의 본능이 이 작은 불꽃에 반응한 것이다. 지금의 힘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이것을 키워나가면 언젠가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가슴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취광도인이 마루에서 지켜보며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스승의 실루엣이 고요하고도 따뜻한 거야. 못 자나? 더 수련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이구나. 스승이 잔을 내려놓으며 일어서더니 갑자기 눈빛이 장난기로 가득 차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 좋아. 그럼 하나 더 가르쳐 줄까? 바로 검의 길을 싣는 법 말이야.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는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던 가르침이었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벽에 걸린 목검을 가져와 건네는 스승의 손이 담담했으며 나무 표면에 달빛이 내려앉자 희미한 윤기가 감돌았다. 자, 잡아봐라. 나무검을 쥐자 손에 익숙한 무게가 전해졌고 나무의 결이 손바닥에 거칠게 닿으며 단단한 질감이 소나귀에 감겼다. 검의 길을 싣는 건 손에서 방출하는 것과 비슷한데 곧장 외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칼날을 통해 흐르게 하는 것이지. 검도 하나의 통로거든. 내 몸에서 검으로, 다시 검에서 밖으로 이렇게 힘이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거야. 취광도인이 자신의 검을 뽑자 검날에 희미한 광채가 감기며 달빛과 뒤섞여 푸르스름한 광채를 내뿜었는데 그 빛이 검 끝까지 도달하며 날카로운 기운이 허공을 갈랐다. 봐라. 힘이 칼을 타고 흐르는 것이지. 검 끝까지 도달하면 이렇게 검기가 생기지. 그 모습을 금빛 눈동자에 새기며 검날에 감도는 빛의 밀도와 그 광채가 뿜어내는 날카로운 힘을 용족의 기억이 남김없이 저장했다. 해보겠습니다. 목검을 쥐고 눈을 감은 뒤 단전에서 그 힘을 끌어올려 경맥을 따라 팔로 흐르게 한 다음 손을 지나 칼날로 보내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손바닥에서 칼날로 넘어가는 순간 흐름이 흩어져 버리는 법이야. 검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경맥이 없으니 기운이 어디로 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몇 번이고 시도했으나 결과는 같았고 손에서 멈추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 흐름을 가로막으며 목검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거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밤 공기가 손등을 차갑게 식혀주었으나 포기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안 됩니다. 당연하지.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무림의 고수가 넘쳐났을 거야. 취광도인이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는데 거친 손바닥의 온기가 밤의 냉기를 밀어내며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다. 칼의 기운을 싣는 건 경맥을 통해 흐르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라. 내일 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날 아침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하여 이슬에 젖은 풀 냄새가 가득한 새벽 마당에서 검과 용화를 번갈아 다루었다. 칼의 기운을 싣는 것은 여전히 벽 앞에 막혀 있었으나 손에서 용화를 방출하는 힘은 날마다 눈에 띄게 강해지고 있었으며 범위도 손가락에서 손바닥 전체로 넓어지고 있었거든.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검의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달이요? 보통 인간이면 1년은 걸리거든. 넌 정말 대단해. 진심으로 기뻐하는 스승의 눈가에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한 달이라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인 거야.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수련하면 되는 것이니까. 소소가 방문을 열며 하품을 하다가 눈을 비비고 활짝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공자님. 일어났구나. 오늘도 수련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소소가 용화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는데 작은 손이 의외로 따뜻하게 감싸오는 것이었다. 공자님은 정말 대단해요.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니까 점점 강해지고 계시잖아요. 아직 멀었다. 그래도요. 저는 공자님이 최고예요. 소소의 순수한 말에 어깨에서 힘이 빠졌으며 이 아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적셨다. 취광도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자, 아침 먹고 계속하자. 오늘은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산새 한 마리가 짧게 울며 새벽빛이 산능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원래 세계에서 보던 하늘과는 달랐지만 아름다운 것이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극염교의 추적자들이 이미 산 아래에 도착했다는 것을. 평화로운 시간도 곧 끝이 날 것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마당으로 나와 수련을 계속하며 달빛 아래에서 목검을 휘둘렀다. 검법의 기본 초식 3가지를 반복하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고 옆으로 베고 앞을 향해 찌르는 움직임이 밤 공기를 가르며 가느다란 바람 소리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기본기였지만 반복할수록 그 안에 담긴 원리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 하나씩 늘어가는 참이야. 목검이 공기를 가를 때마다 팔 근육이 당기고 손목이 저렸지만 그 통증조차 단련의 일부라 여기며 멈추지 않았다. 소소가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으며 턱을 손에 괴었다. 공자님, 아직도 하세요?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 열심히 하시네요. 대단해요. 소소의 시선이 용화의 움직임을 고요하게 쫓았으며 달이 떠오르며 은은한 빛이 마당 전체를 물들이자 목검의 궤적이 희미한 잔상을 남기는 거야. 그 빛 아래에서 계속 검을 휘둘렀고 땀이 턱 아래로 흘러내려도 멈추지 않았으며 반드시 이 목검의 용화를 싣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한 수 한 수에 실려 있었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일격을 날릴 수 있을 것이며 빈 껍데기가 아닌 진짜 무공을 펼칠 수 있을 것이지. 이제 그만 자라. 내일 또 해야지. 알겠습니다. 검을 내리자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피곤하지 않았고 도리어 온몸에 충만한 기운이 돌며 살아있다는 감각이 손끝까지 번져 있었다. 소소가 수건을 가져와 건넸는데 작은 손에 접힌 수건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공자님, 땀 닦으세요. 고맙다. 수건으로 이마를 닦는 동안 소소가 잠시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가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하더라고. 공자님, 내일은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매일 노력하시니까요. 소소의 머리를 가볍게 쓸어주자 아이가 기분 좋게 눈을 감았으며 밤이 깊어가는 사이에도 검 손잡이에서 올라오던 진동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나무의 결이 전해주는 감촉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느낀 것이며 언젠가 이 나무를 타고 용화가 흐를 것이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빈 마당에 바람만 남은 고요한 밤이었고 하늘에 떠있던 반달이 구름 뒤로 숨으며 마당 위의 그림자가 잠시 짙어졌다가 다시 옅어지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이 검의 용화를 싣는데 성공하게 될 것이며 처음으로 진정한 일격을 날리는 그 순간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지. 하지만 평화로운 수련의 나날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극염교의 그림자가 산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는 거야. 산 아래 마을에서 떠도는 소문이 하나 있었거든. 이상한 힘을 쓰는 청년이 산속에 몰래 숨어 산다는 이야기가 어느 틈에 흘러나왔고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닿을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지. 다음 화, 첫 제대로 된 일격. 용화, 무림에 떨어지다 -7화 끝.